제가 이런 의사결정이나 함께 어울려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얘기를 잠깐 먼저 나누고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정말 저는 이제 슬픈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되게 슬퍼요. 왜 그러냐면, 화내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됐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화가 많은 사회라고 그러죠. 인터넷 들어가 보면 댓글 다는 사람 전부 화낸 사람만 있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거 많이 다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화를 낼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화라는 게 대체 뭘까? 심리학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화에 대해서 얘기한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석에는 저는 이제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 동의를 안 하냐면, 심리학적으로 아무리 화를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화를 풀 방법이 마땅한 게 없어요. 이 사회에서 화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이 화를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새로운 의사결정 방법이나 또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데는 불경에 있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외아들을 외아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희망을 잃은 이 어머니가 부처님한테 찾아왔고, 나한테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생겼냐고, 도저히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처님이 대답이 뭐였냐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제 나가서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어봐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만나보니까 안 죽은 집이 한 명도 없거든요. 결국 돌아왔을 때 부처님이 물어봤지, 그래 어떻더냐라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서 부처님이 제자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모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슬픔이나 화라고 하는 거, 이것이 결국 사람들하고 나누면, 여기서 나누는 게 아니었고요. 사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의 화나 자기 자신의 슬픔, 고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였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보는 거하고, 두 번째는 듣는 겁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는 거였거든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화를 내는 게 뭐냐면은, 가장 먼저 화를 내는 게 바로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 화를 냅니다. 다른 거에서 화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느냐라고 여기서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내 얘기를 못 알아듣냐고. 아마 여러분들이 싸움이라고 하는 게 다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전부 다. 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냐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전부 거기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관계가 깨지는 게. 그건 결국 자기 문제거든요. 자기 문제. 화라고 하는 거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거기 화를 내게 될까? 내가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어머니들도 다 애들한테 화낼 때 그거 갖고 화내거든요. 조금 지나면 몇 대 때리고. 화만 내면 괜찮은데 화가 이제 막 올라오죠. 안에서 쭉. 사에서 올라오면은 입에서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고개 지나치면은 손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해받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우리 사회에서는. 왜 내가 얘기하거나 내가 생각한 게 상대방한테 이해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외국에 가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다.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뭐 하는 걸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를 화로 이렇게 푸는 거는 우리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그걸 이렇게 어렴풋이나 눈치챈 게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였는데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처음 갈 때는 되게 이제 그때 위험한 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염도 기르고 이제 현지인 복장도 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실제는 가서 막 복장은 그래도 말이 전혀 안 통하잖아요.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말이 안 통하는 거에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원래 그런 나라예요. 아주 불행한 나라인데 아프가니스탄은 그 영국하고 러시아가 대략 100년 이상, 120년 정도 그 서로 대립해서 싸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전쟁을 했어요. 그 전에는 1600년대경에, 1500년대, 1600년대죠. 1600년대경에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비슷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영화 미션에 보면은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그 지역을 나눴어요. 실질적으로 지배는 못했지만 둘이 이렇게 합의를 해갖고 나눴는데 그 합의한 지점이 이렇게 옮겨지면서 그 스페인 신부들이 있던 지역이 포르투갈이 지배하는 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영화 미션의 배경이에요. 근데 영국하고 러시아는 결국은 그게 이제 1차 대전의 뿌리가 됐는데 러시아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했고요. 영국은 이제 해양을 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북진 정책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싸웠습니다. 그게 러일 전쟁 얘기예요. 일본은 영국을 대신해서 싸웠고 거문도 사건. 예. 남쪽으로 올라오는 영국이 거문도에서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데거든요. 그 지역하고 싸웠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러일 전쟁을 벌린 것이 그게 이제 거의 막판입니다. 왜 그러면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동쪽까지 가서 싸운 거니까요. 그 중간에 이제 완충지대로 삼은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태국이고요.
그래서 태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 전체를 통해서 식민지 경험을 한 번도 안 한 나라입니다. 또 다른 데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러시아가 계속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이제 재미난 뭐 대략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세계 지도를 영국이 여기에 있는 나라거든요. 아프리카가 이렇게고 영국 뺑뺑뺑 다 돌아가지고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은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싸운 거거든요. 러일 전쟁이. 여기서 중국을 다 영국이 지배를 하게 됐고 남쪽을 전부 지배하고 여기 태국을 남겨두고 인도는 당연히 영국 거였고요. 러시아는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알래스카에서 내려오고 여기에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인데 여기 중국하고 이쪽은 이제 너무 황폐한 지역이라 전쟁이 안 됐고요. 이쪽은 이란은 이미 이란 지금 이라크 이쪽은 다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 있는 게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왜 불행한 나라냐면은 그 러시아하고 영국이 서로 맞부딪히지 날마다 싸우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서로 완충지대로 니들도 오지 말고 우리도 가지 말자라고 한 정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게 중국이에요. 이렇게 요 폭이 4km 정도밖에 안 되는 데서 이게 한 4, 50km가 되는 이런 땅을 일부러 이렇게 잘랐어요. 왜 그러냐면 국경을 안 하려고 서로. 그리고 이쪽 이렇게 4개 정도의 다른 인종을 쪼개버렸습니다. 가운데로. 우리 한국을 남북한을 자르듯이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쪼갠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하나, 둘, 셋, 넷, 4가지 민족, 다수의 민족이 그냥 같이 살거든요. 이제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민족이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게 100년 이상 계속된 나라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른 언어를 쓰거든요. 다른 언어를.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는 얼굴도 달라요. 완전히. 이쪽은 여기가 바로 이란이기 때문에 아랍계고요. 이쪽은 파키스탄, 이쪽은 와지리스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종들이 있고요. 여기는 우즈벡이라고 그래서 러시아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랑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쪽은 아랍계고 그래서 말도 파시라고 해서 다른 말 쓰고 지금 와지리스탄이라고 다른 데고 여기는 파키스탄과 같은 얼굴 우리 한국 사람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랍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인도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똑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는 아주 드뭅니다.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는 이 문화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이제 다원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게 정상인 사회가 됐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회가 정상인 사회가 됐어요. 이제 저희 대부분 이제 3대가 같이 살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휴대폰, 스마트폰을 전혀 안 쓰세요. 못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카톡으로 대화가 전혀 안 되죠. 이런 겁니다. 영어를 전혀 배우신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영어가 너무 익숙하거든요. 일상적인 언어가 돼 있죠. 자,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겨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 걱정, 괴로움 이런 것이 정상적인 거, 그걸 푸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관계, 대화나 경청을 통해서 풀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다니까 너무 힘들고 그 얘기를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바로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려면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면은 의견을 듣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견을 듣는 방법이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서러운 얘기는 이 정도 한 게 실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그 단체를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어떤 단체에 직접 관여돼서 하고 계신 분? 예, 단체 인원수가 10명 이하, 10명 이상. 10명 이상, 예. 있습니다. 혹시 단체 대표나 이런 걸 맡고 계신 분 계세요? 예. 이런 단체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모임. 원래는 이 모임 그건데, 마을 기업을 하든, 협동조합을 하든, 사회적 경제를 하든가, 이런 걸 구성하고 계신 분들. 예. 제가 며칠 전부터 이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어 하기로 했습니다. 창업하는 예. 그래서 이 창업하는 예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창업 아이템이 뭔가 혹시 아세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창업 아이템. 네? 아, 브런치 카페. 좋습니다. 예, 브런치 카페. 또 사회적 기업. 예, 또 뭐들 죄송합니다. 콜라보. 예, 이게 뭐예요? 못 알아듣는데. 콜라보가 뭐죠? 협력이라고 믹스 다른 전혀 다른 분야가 믹스. 예. 협력. 예. 매트릭스. 옛날에 뭐 이런 표현도 썼어요. 예. 또 여기는 구체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이런 건 좀 구체적이잖아요. 브런치 카페. 자,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였었는데, 카페. 카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커피가 뿐만 아니라 여기는 브런치니까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가 카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페를 창업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본. 예. 또 인력. 또 기술력. 또 자, 이 정도 수준 갖고 우리는 카페를 창업할 수가 없죠. 우리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도 카페를 창업할 아이디어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바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할 텐데요. 자, 자본이라고 하는 게 뭐죠? 돈.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투자 입지. 예. 수익을 내고 매출을 올리고. 인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광고하면 되죠. 광고. 예. 또 지금 제가 처음 질문했던 걸 다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카페를 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요. 자본, 인력, 공간, 기술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거예요. 인력 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인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질문이거든요. 예, 아름아름. 이게 아름아름이죠. 공간.
좋은데 그런 분은 안 예, 있어요. 목 좋은데, 예. 예, 좋습니다. 좀 백지 한 장씩 갖고 계세요? 자, A4 용지 좀 한 장씩 나눠주실래요? 자, 지금 잠깐 저랑 같이 해본 게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겁니다. 일상적으로 회의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이 정도 나오고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창업 아이디어를 모으겠어요?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요. 자, A4 용지를 좀 한 장씩 가지시고요. 반으로 접어보실까요? 예,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적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카페를 창업한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지. 카페를 창업한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지 여기다가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보실래요? 카페가 거기 커피 마시는 카페는 아니요, 뭐 상관없습니다. 커피를 마시든 뭐 브런치 카페를 하든 아이디어 카페를 하든 그거조차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아이디어 카페 있어요? 예, 아이디어 카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카페를 창업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럼 저희가 사장이 되는 거네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장이라고 나는 아, 그러면 지금 아주 카페를 생각하는데 떠오르는 게 사장이란 말이 먼저 떠오르신 거잖아요. 제가 실은. 사장이 돼야 뭐 이렇게 뭐 돈도 어디서 구해오고 뭐 사람들이 지금 얘기 다 나오시네. 사장, 돈, 사람 구하기.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지금 그대로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아, 내가 사장이라면은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구해오고 뭐 이렇게 그걸 그대로 적으시는 겁니다. 땡! 시간이 됐습니다. 옆 사람하고 바꾸시겠어요? 두 분. 바로 옆에 있는 분하고 바꿔보시겠어요? 그냥 주세요. 이름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질문하는 거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 쓴 것 같다. 많이 쓴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중간 정도는 했을 것 같다. 나는 아이디어가 별로 생각이 안 난다. 예. 사실은 아이디어가 별로 생각이 안 난다가 정상입니다. 왜 정상일까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예. 지금 뭐 좋습니다. 시간. 내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직접 이걸 한다고 생각했으면은 벌써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아니거든요. 제 첫 번째 그겁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이면 밤잠 안 자고, 밤잠 못 자고 생각하죠. 머릿속에 안 떠나서.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일이 되잖아. 예. 근데 그건 그냥 가정한 거죠. 진짜 사장은 아니니까. 자, 옆에 사람하고 바꾸셨죠? 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쓴 게 똑같은 게 있다. 전부가 똑같다. 전부가 똑같다. 똑같은 게 한 개, 두 개, 똑같은 게 두 개, 똑같은 게 세 개, 네 개. 예, 네 개 이상 같이 있는 분은 같이 앉으실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제 지금 일부러 잠깐 몇 가지를 해보는 건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 나는 전혀 생각 안 나는 거를 공짜로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옆에 사람 거 받은 거랑 자기 생각을 다 덧붙이면 생각이 쫙 늘어나죠. 자동적으로 생각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나오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교훈.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교훈이 사실 이게 전부예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였죠. 내 화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염려라든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를 풀 수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을 때, 많은 사람하고 할 때. 근데 실제 여러분 방금 그 결과를 경험을 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질문을 했어요. 카페라는데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여기 생각이 안 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다수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풀렸잖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걸 통해서 그냥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옆에 사람 보고 하라 적으라고 그래요. 그냥 받기만 해도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만 했거든요. 우리 전체를 합치면 몇 개의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네. 그거를 2번, 3번, 4번 반복을 하면은 필요한 아이디어 거의 다 나옵니다. 필요한 아이디어 거의 다 나와요. 이때 제가 여기 적은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가지 적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15가지 아이디어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10여 분 가까이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이 종이에 적은 것만 다 모으면 한 4, 50가지 될 것 같아요.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적으라고만 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방법에 관한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빨리 뽑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니까 전화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무거나 꺼내놓고서 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나 단어가 있으면 여기서 찾아보세요 하면 더 쉬워요. 머릿속에서 꺼내려고 하지 말고. 카페 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노트 갖고 계시면 노트 안에 있는 거 그냥 쭉 보면서 이건 관계 있는 단어 같다 그냥 단어를 읽어내면 돼요. 골라내는 거. 아무 책이나 갖다 놔도 괜찮아요. 잡지가 되고 소설책이 되고 신문 같은 거 갖다 놓고서 신문 그냥 쭉 넘기면서 창업 관련된 아이디어 다 넣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내면 돼요. 그냥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것만 쭉 모으면 돼요. 그러면은 수백 개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 여러 사람과 같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한데 아이디어를 내는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꺼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마치 컴퓨터처럼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생각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데 쭉 둘러보면서 창업과 관련된 아이템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거든요. 사람은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 도구로. 그래서 그 도구를 쭉 사용해서 끊으면 수만 개를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것 중에 여러분 나중에 혹시 그 창의력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옛날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더라고요. 이 창의력과 관련된 전부 이런 걸 모아놓고 사전을 낸 게 있습니다. 창의력 사전이라고.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 소니에서 신제품을 개발할 때 여러분이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아이디어 낸 거를 2만 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2만 개. 그 정도를 만들어야지 신제품 좋은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우리 전체 여기 합쳐가지고 몇 개나 되겠어요? 한 150개? 200개? 그것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생각이 너무 우리가 좁게 하고 적게 하고 양도 적게 하고요. 이 부분을 풀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이 낸 다음에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게 문제죠.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이걸 다 모아보면은 이제 쭉 나온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리스트가 그 다음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이게 이제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아까 댓글을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요즘에 댓글이 많이 달리면은 뭐 10,000개 뭐 이렇게 달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카스토리 이런 거 하면은 짜증나고 괴로운 게 뭐냐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시간 그냥 다 가버리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는 건데 다시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리해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리해내는가. 이게 이제 또 다른 과제이기도 하고 단계이기도 하고 방법입니다. 2만 개의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2만 개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리해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과제이고 단계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요즘에는 이것만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요즘 여러분들 여기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빅데이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빅데이터. 창업의 기회를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 유행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빅데이터란 말은 글자 그대로 데이터가 아주 크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이 아주 많아요. 데이터 양이. 방금 말씀 아침마다 여러분 페이스북 있는 것도 힘든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하루마다 새로 생기는 정보가 얼만큼 되냐면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도서관에 쓴 책보다 더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양이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 벨로시티라고 해서 변하는 속도가 빨라요. 세월호 사태가 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다른 얘기가 그냥 월드컵 잠깐, 문창극 총리 지명 잠깐, 총기 사고 순식간에 이게 계속 데이터 내용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빨리 스마트폰 버리고 페이스북 그만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해야 할 일 못하고 엉뚱하게 거기에 빠져있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리가 마을을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일정 부분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 관련된. 세 번째로는 다양성이, variety. 데이터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이에요. 데이터의 종류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보통 여러분이 데이터라고 그러면 글로 돼 있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글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진이 더 중요해요. 사진은 시간이 더 걸려요. 사진을 보려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힘들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처럼 그냥 사진으로만 계속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영상. 정말 짜증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이지. 시간 빨리 볼 수도 없고,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음성. 이렇게 데이터가 이런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양성이. 글로 돼 있는 거, 그림으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돼 있는 거, 음성으로 돼 있는 거,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빅데이터라, 이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빨리 필요한 것을 끌어내느냐. 이제 끌어내는 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러는데요. 광산에서 영어로 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내는 걸. 그럼 좀 데이터 안에서 값어치 있는 걸 끌어내는 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일 큰 과제입니다. 실제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떤 상태냐면요. 여러분 휴대폰 안에 있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정보조차 다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뭐 있는지 모르실걸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기능이 한 50년 전에 미국이 갖고 있는 최고 컴퓨터보다 더 많은 성능을 갖고 있다는 거 아세요? 50년 전에 세계 최고의 컴퓨터보다 더
더 대단한 성능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 인간이 못 따라가서 문제예요. 전 세계 모든 언어의 번역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40여 개국어 이상이. 실시간 번역이 가능합니다. 좀 엉성하긴 해도. 그거 스마트폰 갖고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전 세계 어느 나라랑 통화가 가능해요. 정보를 주고받는 게 가능해요. 처리가 안 돼서 문제죠. 그렇잖아요. 핀란드 사람하고 통화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문서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의 문제거든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차례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아주 전부 다 관계된 건데요. 보통 이제 이 모델을 저는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처음에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발상이라고 그래요.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쭉 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 발상이 좀 더 나가면 확산을 시켜요. 아이디어 낸 거를 더 많이 쭉 밀어내는. 일정한 정도 가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다 멈추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이제 정리하는 단계죠. 정리를 일정한 정도 지나면 결정까지 해야 돼요. 이 네 가지 단계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넣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네 가지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하셔도 마찬가지고 여럿이 해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그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걸 정확히 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 질문을 갖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질문했던 것처럼 여기 왜 왔습니까? 이런 질문했을 때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질문을 잘하는 게 사실 최고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좋은 질문. 대화를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 좋은 질문이. 첫 번째 질문하는 거고요. 질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꺼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러면 얘기 안 하시잖아요. 아까 보셨죠? 몇몇 개밖에 안 나왔다니까요. 근데 적으라고 하니까 훨씬 많이 나오죠. 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단계입니다.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단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 시키면 안 돼요. 말 시키면 안 돼요. 말 시키면은 다들 피곤하고 힘들어요. 가능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시키고 직접 이야기를 하도록, 상대방이 이야기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걸 가지고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몇 가지 쓰면 방금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 걸 받아가지고 하고 내 걸 보내면 이미 이거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2배로 늘어나는 게 그 이상으로 늘어나요. 옆에 걸 보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게 아주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한 이것도 역시 일본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방법은 1950년대에 그 이데오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개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스톰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스톰이라고 하는 이런 거지. 컵에다 물 넣고 막 휘저으면 밑에 있는 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확 뒤집어가지고 다 끌어올리려고 했던 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브레인스토밍이 안 됩니다. 왜 브레인스토밍이 안 되냐면은 말하는 데 대한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다 큰 문제인데, 말이라고 하는 건 도구일 뿐인데, 이 말에 대한 민감성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말은
어떤 도구일 뿐인데 자꾸 그 말과 사람을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말과 어떤 실체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썼던 방법을 또 하나 써봅니다. 이게 뭐죠? 스마트폰. 예, 지금 두 가지 다른 답이 나왔네요. 전화하고 스마트폰. 이게 뭐죠? 예, 휴대폰 케이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멈춰있지 않아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앞에 강의하는 분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것도 맞죠. 스마트폰도 맞고 컴퓨터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뇌가. 이거랑 스마트폰이랑 연결된 건 우연에 가까운 거예요. 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손가락하고 달하고 그 얘기인가요? 예. 근데 그 얘기에서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냐면 손가락을 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뭐냐라고 그랬을 때 달이라고 하는 거가 아닌 거예요.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 경험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벌어진 거는 경험 자체예요. 아, 왜 교수가 저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경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꾸 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물건을 가지고 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자기가 알고 있는 전화 오는데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어색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 이게 갑자기 전화가 오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은 그것만 가지고 평생 글을 쓰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이 찾아서 뭐 열 몇 권이나 되는 책이라는데 그거를 하루 동안 읽어갖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도구적인 성격.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안 돼요. 첫 번째,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정답 맞추기 문화. 정답 맞추기. 학교 다니면서 날마다 한 게 그거예요. 정답 맞추기. 정답을 못 맞추면 창피하고 틀리고 바보 같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정답이 아닐까봐. 이게 아주 익숙해, 아주 그냥 우리 이 머릿속에 쪄들어 있어요. 우리 문화 자체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실은 전부 다. 화를 내는 것도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싶고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대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60대까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전부 그것만 했습니다. 정답 맞추기만. 근데 그 정답도 어떤 정답이냐면요. 객관식일 뿐만 아니라 정답을 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았어라고 해야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좋은 거거든요. 오늘도 오는데 어떤 학생이 전화했어요. 교수님,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월요일까지 채점 다 해서.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성적을 이렇게 받은 게 이해 안 가는데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성적 낸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쭉 해줬죠. 이런 거 해서 성적을 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것 같다니까 할 말이 더 이상 없잖아요. 이게 권력 관계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게 아주 기본적이에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 심각한 문제인데 솔직히 교수들한테도 심각한 문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정답일까 진짜? 진짜 그거 가지고 가서 살 때 문제가 풀리냐고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만 이걸 강조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걸 너무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쓰지도 않아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 틀릴까봐. 틀릴까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전부 다 어떤 얘기만 하냐면 내가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이 다 맞는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이거를 깨지 않는 이상 한국 사회 창의적인 사회가 될 수 없어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는 단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이걸 깨지 않으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고 살아왔으면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답을 맞춘 사람들이 계속 출세하는 거거든요.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하는 사람. 사회가 원하는 걸 잘하는 사람만 계속 승진하고, 근데 그 윗사람이 위쪽에서 권력이 원하는 룰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그냥 공무원, 제가 이제 주로 행정을 가르치니까 공무원 시험 잘 보면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부터는 공무원 시험이 아니에요, 이제는. 위에 사람. 그렇죠. 아, 처음. 예. 승진이 저희 남편이 공무원인데. 아, 그러세요. 제가 근데 그 4급을 승진할 때 특진하는데 예. 그 김윤홍 여사 김장 잘 만드는 그 시나리오를 잘 써가지고 승진을 했다고 해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조금 다르네요. 예. 그런 승진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첫 번째는 공무원 시험을 잘 보면 돼요. 두 번째는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적당히 일을 잘해야 돼요. 그때는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7급, 6급, 5급 이 정도까지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을 잘하면 돼요. 주어진 일을 잘. 그 다음부터는 지금 얘기하신 그런 거에 중요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자리가 점점 적어지면서 사람을 뽑았었거든요.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룰을 잘 적응한 사람들은 출세하는 건 갈수록 숫자가 적어들잖아요.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번에 장관 되신 분들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딱 잘 맞는 눈에 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문창극 총리 후보자처럼 대통령 마음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문제고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틀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 혁신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틀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는 그거 갖고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정답 맞추기 갖고 더 이상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대학에서 학점 좋다고 취업이 잘 안 돼요. 그거 갖고. 일부 되긴 하죠. 되는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통계를 내면. 대학에서 학점 잘 받으면 취업이 될 수 있는 통계가 몇 %쯤 될까? 이 사회에서. 제가 대략 생각한 거 보면 3% 내지 5%입니다. 많으면. 나머지는 학교 성적 갖고는 취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전공 취업을 하는 게 미대도 아니고요. 의대를 제외하고서는 자기 전공 분야로 취업하는 비율이 35%가 안 됩니다. 이건 국가적인 통계예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학과인데 제가요. 저희 행정학과 학생 중에서 공무원이 되는 비율은 40명 중에 1명이나 2명입니다. 1년에. 그 숫자가 2명이면 5%고요. 그럼 나머지는 행정과 아닌 다른 분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아무리 잘 만든 거가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해요. 자, 지금 좀 다른 얘기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로 이 아이디어를 내는 문제, 발상하는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설명드리려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계속 해보면서 개발한 방법이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하신 그런 것처럼 회의할 때 말로 하지 마시고 써서 하자라는 거고요. 써서 하는 게 어려우면 아까 그 방법,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어디 가서 책을 하나 구하세요. 이렇게 관련된 책 아니면 신문 기사를 쭉 버린 신문 저 아파트에
신문 내는데 신문에서 카페와 관련된 기사들을 전부 모으셔요. 가위로 자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잔뜩 갖다 놓고서 같이 회의하는 사람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치라고 그래요. 카페와 관련된 게 어떤 게 있는지 쭉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보면 카페에 관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쭉 나옵니다. 바로 그게 여기 확산 과정에 관한 얘기예요. 말로 해갖고는 절대 그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말로 하다 싸운다니까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까 것처럼 왜 내 얘기를 못 알아듣냐라는 거로 넘어가고 감정을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힘들어해요. 이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지금처럼 돼요. 지금 우리 2014년 한국 사회에 벌어진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몇 사람이 같이 똘똘 뭉잡고 빨리 결정했고 막 밀어붙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진짜 변화하거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말로 하면은 상처받기 쉽고 시간 많이 걸리고 정리가 안 돼요. 쓰는 걸로 하자. 쓰는 것도 복잡하게 쓰지 말고 단어만 쓰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거 하지 말고 그냥 찾아내는 것만 해라. 이 방법으로 하시면은 이 단계를 잘 끌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단계 여기까지요. 그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그런 거 비슷한 카페에 관련된 신문기사, 잡지 이런 걸 다 모은 다음에 찢어내가지고 찢어내세요. 찢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정서적으로. 화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 제가 진행할 때 그렇게 하는데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 쭉 나눠주고서 손으로 찢어내라고 학생들한테. 근데 즐겁게 손노동도 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가 되면 끝내고서 하고서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놀아도 됩니다. 툴은 길게 안 해도 이거 한 10분이나 15분만 해도 돼요. 좀 즐겁게 놀고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정리하는 방법부터는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여기는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대신에 이제 전체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를 하고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나? 예. 제가 여기 적어라 이거는 제가 있잖아요. 여기 마을 도서관 이런 데 아이디어 이렇게 회의를 가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서 1월달에 이사 왔는데 여기 대전 공청회 할 때 이 방법을 써가지고 참 좋은 방법이다. 말로 하면 이게 버벅될 텐데 그래서 다 모으더라고요. 그거 같은 생각을 포스트잇에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여기서 나왔다는 거를 제가 시작한 겁니다. 지금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보시면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이해가 확실해질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니 지금 다른 사람. 그럼 이따가 하시죠. 그러면. 이제 진짜 같이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종이를 아까 받으셨던 거 이걸 반 자르시겠어요? 혹시 실제 진행하시는 거 하실 분들은 제가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할 때 반드시 손으로 하는 걸 같이 하세요. 사람들이 긴장 풀기도 하고
대단히 생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백지만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보시면 제가 하는 방법 많이 보셨을지 모르는데 반으로 접으시고요. 이렇게만 하죠. 또 이렇게 반으로 접고요. 한 번 더 접으면 요것만한 종이가 되거든요. 이걸 피시면은 이렇게 8개의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이렇게 8개. 이게 제가 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브레인 라이팅을 하는 방법에서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방법입니다. A4 용지를 한 장씩 가지시고 A4 용지를 두 번 접으면은 한 번 접으면 요것만 왔고요. 이걸 또 접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또 반 접으면 이렇게 되고 또 접으면 요것만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실제 진행을 하실 때 이렇게 나눠주고 전부 사람들이 하나씩 갖도록 한 다음에 어떤 주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를 단어로 한 칸에 하나씩 적으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한 칸에 하나씩.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가능하면은 단어로만 적으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단어로 적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 같이 발상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효과적인 팀, 여럿이 함께 같이 일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여럿이 함께 같이 일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여기다 한 칸에 하나씩 적는 건데, 이때 해보면은 잘 생각을 못 하세요. 잘 못 적어요. 말로 한번 해볼까요? 여럿이 함께 일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배려가 필요하다. 예, 배려가 필요하다. 그럼 실제는 이거는 세 가지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배려, 필요, 하다. 그럼 벌써 세 개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 하나 적고 또 다른 걸 생각해내야 되니까 힘들어요. 단어로 쪼개시라는 거예요. 예, 단어로 쪼개서 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요령입니다. 자,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왜 그렇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자, 이걸 고정시키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거 필요한 게 또 있을 수 있죠. 질문을 갖고 생각해 볼까요? 여럿이 함께 일하는 것이 잘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배려가 필요했잖아요. 일 자체가 좋은 일. 예, 좋은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좋은 일. 이것도 두 가지 단어예요. 가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금방금방 늘려갈 수 있는 거는 단어 단위를 생각할 때입니다. 자, 좋은 일이 필요하다, 좋은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가치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쭉 늘려갈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금방금방 확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어로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필요란 말도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겠죠. 좋은 일이 필요하다. 좋은 일이 필요 말고 다른 거로. 예를 들면 확실, 명확하게 한다는 뜻. 생각돼야 된다. 배려가 생각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계속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단어로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문장으로 적지 말고. 단어로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로 적으시라는 겁니다. 아주 이게
되게 철학적인 얘기고요.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실은. 이 부분이 무중적인 종교적인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게 그 구약의 표현이에요. 옛날 시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바뀌었어요. 말로 인해서 모든 게 시작됐다는 게 신약 시대예요. 말.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 다들 어른이시. 여기 조금 더 나가서 이슬람에서는 코란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세상은 한 방울의 정액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언어라는 거에서 나왔어요. 실은 언어. 말이 씨가 돼서 모든 것이 퍼졌다라고 하는 그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단어를 잘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씨가 되는 겁니다. 씨. 그 씨가 자꾸 크면 엄청난 게 성경은 겨자씨 비유처럼 조그만 씨가 엄청나게 커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쉴 만한 그런 나무가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조그만 씨가. 언어가 씨거든요. 그래서 단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서 그 중에서 좋은 시를 골라내는 게 바로 그걸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시간을 자꾸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좋은 일을 잘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실제 한번 적어보실까요? 단어로 여기다.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4개만 적어보세요. 여기 4개만. 여러 개 적지 마시고 우리가 질문은 그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또다시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시죠? 떠오르는 대로 적으라니까요. 무의식적으로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이건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는 걸 적으면 돼요. 그냥. 그때 떠오르는 거. 자, 이 떠오르는 거, 그대로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걸 그대로 적는 거를, 그거를 이렇게 캐치하는 거를 명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알아채기라고 그럽니다. 알아채기. 그때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채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풀릴 수 있습니다. 정답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이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걸 빨리 알아채야 돼요. 제가 지금 방금 했던 그 질문을 했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 속에서 이미 뭔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걸 빨리 알아채갖고 그냥 꺼내놓아야 돼요. 그거를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 공동체 조직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서 여럿이 있을 텐데 창피당한 일 이런 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실은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은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서 떠오르는 그 즉시 떠오르는 내면에서 떠오르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일할 때 그게 문제가 돼요. 나한테. 그래서 이 부분 심리적인까지 포함하고 상담과도 관련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잘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혼자 시간을 갖고서 하시면 돼요. 여럿이 같이 하지 말고 혼자 그냥 생각나는 단어를 계속 적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안 되는 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는 겁니다. 예술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실은 글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글, 나중에 봐도 전달이 될 수 있는 글로 쓰는 게 그래서 필요해요.
이건 한국 사회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채기. 알아채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채서 이렇게 그거를 기록하는 걸 옮겨가는 거예요. 일기를 많이 쓰시는 게 좋고요. 일기를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일기는 아까 말씀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생각하실 구상하신 일이나 이런 것들이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관계입니다. 삶 그 자체예요. 삶의 문제예요. 그때 그 삶의 문제가 다 잘 드러나고 서로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아니면 조화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돼야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결과로만 보거나 사람의 표면적인 것 또는 대화나 글로만 나타나는 걸 생각하면은 절대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적은 거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반으로 적으셔가지고 안 보이게 적으셔가지고요. 앞뒤 바꿔보시겠어요? 앞뒤에. 자, 펴지 마시고, 받은 걸 펴지 마시고, 한 번 또 전하세요. 다른 사람하고 또 바꾸세요. 또 바꾸세요. 또 바꾸세요. 예. 자, 이제는 제가 이제 또 바꾸는 이제 누구 건지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 방법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보고 싶으세요? 안에 써 있는 거? 예.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질문이 뭐였는가 기억을 하시고요.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 분 있으세요? 나는 이거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 질문의 답으로 그것과 관련된 생각.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런 생각은 내가 쓰질 못했어. 바로 이 문제죠.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걸 말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시키려고. 거기 적혀 있는 걸 다 이해시키려고 말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과정에 엉뚱한 얘기하게 되고 상처 주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요 과정,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거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질문한 것처럼 혹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으면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 조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돼요. 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조절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화 타입. 네, 대화 타입. 아무나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죠. 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답을 줄 수가 있다고요. 서로 이해하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사람하고 생각을 분리한다라는 게 이겁니다. 사람하고 생각을 분리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언어는 언어일 뿐이다. 말은 말일 뿐이에요. 자, 이 원칙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전부 이걸 응용하는 방법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단어나 말을 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제일 무섭게 들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앞에다가 못으로 박아놓는데 걸어가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주고. 그 버전이 바뀐 게 6.25 때로 또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믿어 안 믿어라고 그래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로 얘기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게 종교의 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하고서 행동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권력과 관계된 부분이었거든요. 죽느냐 사느냐가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 거예요. 내가 거짓말이다, 농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우리 이 경험이 우리 사이에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사람이랑 그 정체성이랑 단어를 계속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언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운 언어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게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게 아까 말씀드린 교육입니다. 정답을 항상 써야 되거든요. 창의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답을 쓸 걸 요구하고 정답이 맞았나 틀렸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결정한다니까. 그러니까 매일 불안하죠. 썼을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할 수 없고 그 마음에 달려있거든요. 그분의 마음에 달려있거든요.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저희가 글을 쓰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하고 말을 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만이 사실상 창의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리더가 되고 싶으시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사람과 생각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인간이 존중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든 생각이 사람이 존중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대로 충분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사회가 이 부분에서 바뀌지 않는 이상 교육도 달라지지 않고 정치나 사회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저는 21세기의 새로운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와 소통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신 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다가 앞에 사람이 이제 새로 받은 걸 보고서 이제 늘려나가면 돼요. 생각을 여기 있는 거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밑에 또 적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한번 적은 다음에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이렇게 몇 차례 돌리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아까 그림 그렸던 이 중간 단계까지 가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앞부분이 여기 제일 중요한, 한국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하면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질문.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대답할 질문을 갖도록 하는 사람이다. 이게 제일 훌륭한 선생이랍니다. 내가 평생 생각할 질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최고의 교사라고 그럽니다. 좋은 질문이 필요해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를 최대한 나도록 하는 거죠. 아이디어가 최대한 만들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원칙인데요. 아이디어가 최대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령을 말씀드렸죠. 가능하면은 쓰도록 하자. 쓰는 것도 단어로만 적도록 하자. 그리고 저희는 안 해봤습니다. 자료를 활용하라. 다른 자료. 지금 좋은 조직에 관한 거를 발상을 한다면 괜찮아요. 아무 관련이 없는 것도 괜찮아요. 신문 기사 갖다 놓고 보고 만화도 보고 이런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신기하게도 읽어보면 그걸 다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 몇 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그렇게 찾아내는 자료를 사용하는 법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그게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아이디어가 더 확산되도록 만드는 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아이디어 확산을 협력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적은 걸 옆 사람한테 주면 그걸 바탕으로 서로 활용을 해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끌어낼 수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몇 차례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제 아주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부분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이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들을 이제 적용해갖고 여러 사람이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제 이걸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저희가 타운홀 미팅을 하든지 그 시민회의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 패키지가 있어요. 이런 걸 묶어가지고 복합적으로 하는 패키지에 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쭉 설명을 여러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툴키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오늘 말씀드린 게 아이디어 질문 수업부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확산하는 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정리해내는 방법. 이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 전체를 패키지로 해갖고 세트로 해서 이렇게 1시간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30분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100명이면 어떻게 할 건가, 10명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는 패키지들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그러면 제가 따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패키지라는 다양한 세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설계도 좀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도 제가 만들어 드리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질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적어주세요. 질문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적어주시면은 적어서 우리 도와주시는 우리 천영환 씨한테 전달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읽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저런 질문 하다니 저 친구는 꽝이야 이런 생각 안 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입니다. 이것도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게 그냥 뭐 이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질문하고 싶으신 거를 적어서 주시면 손들어서 전달해 주시면 제가 받아가지고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찢어서 쓰시면 돼요. 4개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씩 해서 얼마든지 여러 개 할 수 있으니까 있으시면 전달을 자, 우선 주실까요? 그냥 다 주세요. 또 있으세요? 자,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왜 이게 똑같은 방법입니다. 저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답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고요. 질문이 더 중요하거든요, 답보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질문, 어떤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꾸. 질문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조직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그룹이 생기죠. 여기서 만들어진 이 질문들을 예를 들면 저기다 쭉 붙여놓고서 이 질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테이블 A로 모이세요. 이 질문은 B로 모이세요. 이 질문은 C.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 그러면 그 질문과 같이 얘기해보는 자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거기서 어느 분이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충분히. 그런 식의 모임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혹시 이 질문과 관련해서 나눠주실 분이 있거나 답이 있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저희가 소그룹을 계속 만들면 돼요. 자, 이게 마을 만들기는 이런 겁니다. 이게 마을 만들기예요. 이 질문을 함께 풀어갈 사람들이 모이면 되거든요. 마을을 꼭 지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에 공감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거 갖고 얘기하고서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면 됩니다. 이게 회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자, 빠른 자기 알아차림을 강조하셨는데 훈련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배운 걸 하다 보면 느는 건가요? 예. 질문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화를 못 참으세요. 어찌하면 버럭하시지 않을지 절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대화나 소통. 예, 매력 있는 소통의 범위.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요. 좋은 질문은 어떻게 합니까? 비슷하네요. 좋은 질문은 어떻게 합니까? 30분 회의에 쓰이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건 즉시 대답이 가능하네요. 30분 회의할 때. 언어가 아니라면 자아는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아, 멋있는 질문이네요. 행동으로 설명되나요? 몸짓으로 설명되나요? 예. 언어가 아니면 자아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태도? 제일 좋은 거는 요즘에 패션입니다. 예를 든다면. 패션. 또 다른 말로 패션보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스타일. 스타일이,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요. 집단의 다양성과 응집성이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이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미시간 대학에 공부하러 가시면 좋겠어요. 미시간 대학에 이거를 최근에 2012년에 아주 좋은 과목이 유튜브에 가면은, 유튜브가 아니라 인터넷 강의 들어가면은 히든 팩터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강의하는 분이 계세요. 집단의 다양성과 응집성이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고 중요한 거예요.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왜 우리 사회에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 의견이 궁금합니다. 왜 자기를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원할까요? 이게 주체적인 자아가 성립되지 않아서 집단의식이 예. 있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반대로 사랑받은 경험이 별로 없어서요. 인정받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주체적인 자아가 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 내 자신으로 온전하게 쓰지 않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무리한테 이게 낑겨야지 예.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대표되는 저는 좀 아웃사이드거든요. 저는 맨날 제 혼자 놀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별 상관 안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럴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주제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사회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으면 그냥 되는데, 왕따당하면 예, 왕따 당하면, 자발적 왕따. 예, 예. 자발적이다. 가장 적절하다의 기준이 뭡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견을 지금 늘리는 것만 얘기하고 줄여가는 걸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에는 생략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답을 이거는 나중에 제가 행정학 전공에 대한 얘기니까요. 존중이 사라진 공동체, 사회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고민할 문제죠. 존중이 사라진 사회, 공동체, 사회의 원인과 앞으로 대안은 무엇일까요? 공무원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제가 민원을 냈거든요. 예. 그래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게. 예, 좋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대강 똑같은 질문 다시 돌아왔네요.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이 다른 데서 못 들으실 것 같아서 이 얘기만 드릴게요. 빠른 자기 알아차림. 어떻게 빨리 자기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 빠른 알아차림에 필요한 거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 홀로 있기. 그러니까 홀로 있기, 그 외부의 압력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산책하는 겁니다. 특히 산 속에서요. 이런 데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 의식을 하게 되죠. 저절로 사람 있는 데 가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쉽게 산에 가는 게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정말 너무 편해요. 자연이 이렇게 좋은 거가.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바다를 가고 싶어 하는데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가서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바다가 아니라 내 속에서 뭐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자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여행을 좀 하십시오. 여행. 특히 여행도 해외여행이 좋다고 봐요. 이럴 때.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느껴져요. 우리가 평상시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이렇게 갇혀있던 것들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이 해외에 가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게 저절로 나오니까 그런 거거든요. 왜 한국 여자들이 배낭여행을 제일 많이 할까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남자들은 전혀 없어요. 한국에서 온 여성들이 최고 많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왜 자꾸 외국을 가고 싶어 할까요? 그게 다 풀리거든요. 여기서는 여가 또 있던 것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닫혀있던 것들 다 풀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여성들이 해외여행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도 정말 많아요. 유럽에 가보면은, 남자 대학생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거예요. 이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자기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인데, 머릿속에 망상이라고도 괜찮아요. 그게 다 자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안 풀으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급스러운 말로. 그런 거 하는 거. 두 번째는 자연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연을 두려워하시는 분은 두려움을 그대로 느끼셔도 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저희 아내가 그 집안에 있는 벌레를 무지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사실 벌레가 자기가 더 무서워. 뱀이 왜 무서워? 뱀이 사람이 더 무서워서 계속 도망가는데 왜 놀래냐고요. 그걸 알아채면 되거든요. 벌레가 왜 무서울까라는 겁니다. 왜 벌레가 무서울까? 그걸 알아채면 돼요, 사실은. 벌레를 내가 무서워한다라는 걸 알아채야 되는데 계속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내가 벌레를 무서워하고 있구나를 알아채면은 사실 그다음부터는 다룰 수 있는 어떤 게 되기 시작합니다. 벌레를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룰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으로.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 계속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챈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그겁니다. 첫 번째는 홀로 있는 것, 두 번째는 자연 속, 특히 자연과 함께 하는 것. 이 자연에는 동물도 포함합니다. 왜 애완견들을 이렇게 좋아할까? 사실 거기서도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어떤 개를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알아채셔야 돼요, 실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좋아하면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왜 좋아하는지 모르고서 그거를 중독된 거예요. 집에 애완견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는 분, 애완견 없으면 다른 게 생각을 못 해요. 이게 중독이에요. 그걸 알아채셔야 돼요. 자연과도 그런 관계를 맺는데 자기 속에 내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해외여행을 해보라고요. 국내도 괜찮습니다. 여행.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알아채는 거에 중요한.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가 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제가 그 책을 계속 읽어보면서 학생들하고 수업도 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기에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스티븐 코비가 얘기할 때 인간이 우리의 목표나 비전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게 쭉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3가지예요. 그거 외에 한 5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거는 인간 존재 자체를 갖고 만나는 거지. 우리 인간 존재 자체 전체를 갖고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고요. 그게 공동체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성,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이 잘 안 되는 거고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도 사람들의 관계가 성숙해지거나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건 어떤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구나 기술의 문제 이전에 사람, 인간으로서의 문제입니다. 존재로서의 문제. 이 존재성, 이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알아채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걸 한번 좀 해보시라고. 이 부분하고 아까 아버지가 화를 못 참으신다라고 하는 부분도 비슷합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관찰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도 알아채는 거죠.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이 자꾸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게 일정한 정도가 힘들면은 아버지를 떠나셔야 됩니다. 빨리 떠나시는 게 좋아요. 아버지도 화날 상대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서로 관계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행이거든요, 실은. 이게 여행이잖아요. 여행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걸 경험을 하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어떤 건가. 그걸 경험하려고 자꾸 여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행을 뭐 꼭 안 가도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경우라면 정직하게 제가 말씀드린 관찰을, 아버지를 잘 관찰한 다음에 아버지 관찰한 거, 자기 속을 관찰한 거를 글로 써놓고 떠나시면 됩니다. 잠깐만이라도. 그럼 그다음부터 변화가 생길 거라고 봐요.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자기 감정만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관찰한 것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2개 다. 그 화내시는 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관찰을 해보면 때로는 녹음을 하고 촬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화를 내는 거는 언어와 똑같이 도구일 뿐입니다. 화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면에 있는 걸 어떤 걸 풀기 위해서 하는 도구로 화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거죠. 액션, 행위는. 언어가 도구인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도구인 것처럼 화를 내는 행동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 본질의 사람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보실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알아채는 거거든요. 나하고 나의 본 나하고 내가 쓰는 언어를 분리하고 내가 쓰는 감정을 분리해 볼 수 있죠. 이게 알아채는 건데요. 그럼 더 큰 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뭐 다른 데서는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뭐 다른 데서는 이 얘기를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기 다. 제가 쭉 읽어드렸으니까요. 우리가 공유하는 관심사가 어떤 건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사실 다 읽어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이걸 공유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혼자 되게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 다 가면 되거든요. 2사람만 얘기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랑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해야 될 상당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잠깐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이것도. 예. 시간이 약속한 것보다 너무 많이 가고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해가지고
답을 드리든지 뭐 그런 건 따로 또 글을 써서 드리든지 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두 가지 많이 나온 생각을 줄이는 방법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걸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